안녕하세요. 통현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정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관과 편관은 가족관계로 보면은 이제 남자일 경우에 이 관살은 이제 자식을 나타냅니다. 자식을. 그러고 이렇게 이제 연, 월, 일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간목일주다 그런데만 만약에 청가 이 연월에 만약 경신일이 있다든가 뭐 신유가 있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월에 관살이 있으면은 아버지로도 칩니다. 아버지. 꼭 제만 아버지가 아니고 왜냐하면은 관살이라는 건 뭐예요? 남자를 의미하죠. 남자를. 그럼 연월에 있는 남자다. 그러면 자기 부모 자리에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로도 얘기를 합니다. 또 여자는 관살이 남편 혹은 남자가 되겠죠. 남편, 남자. 그러고 또 여자는 시집도 됩니다. 시집. 특히 시집 식구. 총체적으로 시집 식구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자도 뭐냐면은 여자의 자식성은 식상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자도 이렇게 시주에 관살이 있으면은 그것은 아들로도 우리가 봅니다. 아들로도. 왜냐? 뭐냐면은 시주는 자손궁인데 자손궁의 관살은 아까 남자를 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주의 남자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들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통변의 팁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살은 인간관계로 볼 때 상사나 연장자, 다시 윗사람이죠. 상사나 연장자를 보고 관살이 이제 나쁜 작용을 할 때 자기한테 나쁜 작용을 할 때는 소인 나쁜 작용을 할 때는 소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좋지 않은 사람이죠. 소인. 그렇지 않으면은 악인, 나쁜 사람. 그 다음에 뭐 강도, 도적 다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역할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신체적으로는 흉터나 상처 혹은 갑작스러운 사고, 그 다음에 신경적인 분야, 외상, 질병으로 보고, 또 장소로 볼 때에는 정부기관, 법원 혹은 감옥으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거는 다 통변할 때 쓰는 팁입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관은 이렇게 정관은 이제 문관, 평관은 무관 이렇게 돼 있죠. 무관. 그래서 정관은 이제 행정 업무죠. 현대적으로는 이제 평관은 또 기술도 됩니다. 기술도 됩니다. 혹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권력성 직업 그런 직업에 종사하거나
이제 업무를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평관이 사주에서 좋은 구조로서 작용을 한다면 이제 군인이나 경찰, 검찰 혹은 금융, 의학 등의 지도자가 되고 그릇이 작으면 그런 계통에 그냥 종사하는 거죠. 종사자로서. 그리고 이제 사주 구조가 내가 정관이나 평관을 감당할 구조이면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이나 평관이 무조건 나를 극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고 이 정관이나 평관이 나한테 좋은 길신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길신 역할을 한다면은 조직에서 나를 밀어준다. 또 정관이나 평관은 나라로 얘기하기 때문에 조직 중에서 제일 큰 조직이 뭡니까? 국가 아닙니까? 국가.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를 갖다가 도와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어서 관사론이 나한테 관사론이 좋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국가 혜택을 좀 본다 이렇게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예와 권력으로도 이제 사용되어서 사회적 지위가 좋아질 수 있으며 정관을 내가 아주 좋게 잘 쓴다 하면은 직업적으로 공무원이나 혹은 교사, 법관 등 조직 생활을 잘하게 되고 또 남자이면은 자식이 현출하거나 자식이 똑똑해 갖고 발전하거나 혹은 자식덕이 있을 수가 있고 여성이면은 좋은 남편을 만나거나 남편덕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정관이나 평관이 많아서 중관이나 중살, 관살 혼잡으로 관살이 왕한 구조이면 배짱과 담이 약하고 잘 놀래고 또 자기 비하감에 빠질 수가 있고 민감하고 편집증이 있고 또 영감력이라든가 직감력이 발달해 갖고 심하면 이제 신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철학에 인연이 많고 또 내가 관사를 감당하기 힘들면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사고수나 관제 구설, 명예 손상 혹은 직업의 안정 등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는 이제 관살이 유용한 거고 관살이 나한테 이제 나쁘게 작용할 때 되게 나쁘게 작용한다는 것은 내가 관살을 감당을 못한다 이겁니다. 감당을 못하는 경우는 관살이 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관살을 감당 못하는 경우에는 되게 이제 나쁘게 작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위와 같은 작용도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또 가정적으로 보면은 남자는 이제 자식덕이 약하고 혹은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여성은 폭력적인 남편을 만나거나 남편이 기가 강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고 남편 덕이 약하여 힘든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 구조에서 관이나 살을 감당하여 쓸 수 있는 사주라도 이렇게 관이나 살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긴 한데 만약 중관이라든가 중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이 거듭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혹은 중살이거나 살이 거듭되어 있는 걸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관살이 혼잡이 됐다 이겁니다. 관살이 혼잡. 요런 구조로 이루어진 사주들은 사주 그릇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귀한 것은 많으면 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살이 귀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많은 거 아닙니까? 2개 이상이니까. 그러면 귀하지 않기 때문에
사주 그릇을 보는데 이제 중요한 팁인데, 그러면 그릇이 떨어집니다. 이것을 만약에 정리가 되면 괜찮아요. 뭐 합살유관이나 합간유살이 됐든가 거간유살이나 거살유관이 됐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합으로 하나의 관이나 살을 갖다가 제거해 버린다든가 이러면 괜찮아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그릇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중관이나 중살, 관살 혼잡 구조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가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정을. 두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가정을 두 번 내가 꾸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중관이나 중살 혹은 관살은 되어 있다면 부모가 두 가정을 가진다. 이렇게 부모가 두 가정을 가진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갑일주인데 뭐 신신이 있다든가, 갑일주인데 뭐 경경이 있다든가, 혹은 경신 뭐 이런 식으로 관살혼잡이 됐다든가 하면 이제 두 가정인데, 이 두 가정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뭐냐면은 부모가 이혼을 한다든가 혹은 사별, 그렇지 않으면은 뭐 바람을 핀다든가 아버지가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경향이 있고, 단 이것을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의 가정에 들어가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일찍이 남의 집에서 살아본다, 이런 거. 그럼 현실적으로 얘기한다 한다면은 이런 것도 돼요. 뭐냐면은 내가 자랄 때 뭐냐면 이모나 고모한테 키워줬다, 내가. 혹은 더 나가서는 요새 뭐냐면 돌보미가 있지 않습니까? 돌보미. 다시 말하면 돌보미가 와서 나를 도와준다, 이런 것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자기 부모의 가정이 유지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또 일찍이 내가 예를 들어서 외국을 갔다, 이것도 좋은 작용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럴 경우에. 그러고 요새 이제 많이 드러나는 거지만서도 뭐냐면은 두 국가도 됩니다. 두 국가. 지금은 어떤지는 몰라도 옛날에는 뭐냐면은 그 미국으로 이렇게 출산하러 많이 갔지 않습니까? 뭐냐면 미국의 그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나게 하려고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두 국가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든지 내가 이제 외국에 유학을 갔다든가, 뭐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것을 해소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여자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제 뭐냐면은 여자들이 직장 생활을 거의 안 하거나, 혹은 직장 생활을 해도 30년 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결혼을 하면은 직장을 전부 다 퇴직하고 가정주부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는 뭐 아예 여자가 결혼을 하도 직장을 전부 다 갖는, 직업이 없던 사람도 직업을 갖는 그런 게 하나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관살 혼잡의 폐해를 갖다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관살 혼잡이 된다든가 중간이나 중살이 되면 여자가 직업을 갖는 것이 도리어 유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지 조합으로 볼 때 이렇게
정관과 편관을 이제 분석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십신으로는 이제 정관, 편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갑일주냐, 을일주냐, 병정, 무, 기, 경신, 인계, 일주에 따라서 다릅니다. 갑의 정관은 갑의 정관과 편관, 정관과 편관. 갑의 정관은 신금이고 을의 정관은 경금, 임수, 계수, 임수, 을목, 간목, 정화, 병화, 기토, 무토 이렇게 돼 있죠. 편관은 반대로 경금, 신금, 임수, 계수,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신으로 볼 때는 정관이라서 정관의 그 어떤 의미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여태까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일간별 정관으로 본다면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같은 정관이라도 간목에서는 신금 정관을 쓰는 거고 을목은 경금 정관을 쓰고 병화는 계수 정관을 쓰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정관이라는 그 의미만 그대로 적용이 되겠습니까? 신금이 다르고 경금이 다르고 계수가 다르고 임수가 다른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제가 올린 영상에서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간목이 신금을 볼 때, 뭐를 볼 때 이런 거 거기에 운명적 변화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선입관으로서는 편관보다 정관이 더 좋고 편관은 아주 안 좋게 이렇게 생각되는 선입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이 도리어 조합을 볼 때 있어서는 편관 조합이 더 유능하고 그릇이 큽니다. 그래서 간목이 신금을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경금을 보는 게 더 그릇이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 예를 들어서 간목은 뭐냐면은 손잡이로 본다 그런다면은 이 큰 손잡이죠. 근데 이 신금은 작은 칼입니다. 작은 칼. 작은 칼에 큰 손잡이는 잘 조화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큰 칼입니다. 큰 칼에 큰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조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적 다는 그렇진 않지만서도 이렇게 정관보다는 편관이 더 그릇이 크고 더 유능하고 더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들어가겠지만 기존 동영상에 자꾸만 올리니까는 그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일반적으로 정관은 좋고 칠살은 나쁜 개념이 있는데 이제 간지 조합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도리어 칠살이 좋은 개념으로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것을 그릇을 보는데 더 유용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